안녕하세요, 엑스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구를 사랑하는 남자, 농사남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N 농구 해설위원 손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동차의 신발하면 타이어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신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농구화모 오시는 분들 진짜 많죠. 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지드래곤 씨랑 네. 데프콘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죠. 특히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중국 취재 갔을 때 중국 나이키 직원이 네. 우리는 지드래곤에 감사한다. 오. 왜 감사하냐 했더니 이제 빅뱅 활동할 때 네. 아시아 전역으로 인기 많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에어조던 시리즈 신고 나오면서 중국에서도 많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신고 나갔는데 조던 농구화로 알아야 되는데 지드래곤 농구화로 알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어쨌든 간에 농구화 자체가 수집 장체가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재범 씨도 이제 비싼 농구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모으기 어려운 것들 네. 그런 것들 좀 갖고 계셔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오. 유튜브에서 보여줬던 건데 에어조던 5에 네. 팻5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대학교 네. 크리스 웨버, 주아나 워드, 제일린 로즈 이런 슈퍼 신입생들을 이제 팻5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나온 모델이 이제 에어조던 5 팻5였어요. 네. 이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경매로 농구화를 1,000만 원보다 비싸게 주고 사신 분들도 있죠. 역대 최고가가 네. 7억 3천만 원. 이게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어조단 1 하이스라는 모델인데 이게 조단이 85년도인가에 그 이탈리아의 시범 경기를 갔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신었던 농구화라 그래요. 그때 멋있게 덩크하고 백보드 부수고 근데 그 파편이 조단 농구에 박혔대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7억이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조던 그렇죠. 줬나요?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많이 벗어주잖아요. 많이 주죠. 팬 서비스 중 하나인데 네. 조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에어조던 시리즈 조던이 신다가 볼보이한테 줬던 거, 뭐 조던이 일부러 내놨던 거 이런 것들이 억 단위로 많이 팔리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그럼 조던도 아쉬워하지 않을까? 아씨, 내가 팔면 7억 5천인데. 사실 시그니처 모델의 대표는 조던이죠. 에어조단이죠. 네. 에어조단이 나오면서 스포츠 산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 이름 딴 농구가 없으면 슈퍼스타 아니다. 그죠.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사실 그 전에는 예전 컨버스에 올스타가 있었죠. 오. 이제 척 테일러라는 이제 이름을 딴 농구화가 있었는데 네. 이 농구화가 이제 어떻게 냉정히 따지면은 시그니처의 원조였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당시 농구화들 신어보면은 진짜 딱딱하거든요. 아, 엄청 불편해요. 물집도 잡히고 쿠션도 없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시절에 그걸 신고 82경기를 평균 48분 소화하고 뭐 그런 수도 보면은 엄청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에어조단 덕에 나이키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죠. 아, 그렇죠. 사실은 나이키가 운동화 시장에서 원래는 크게 좀 명화 못 내밀던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와.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 게 1970년대 네.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었던 스펜서 헤이우드. 네. 이 선수가 나이키랑 계약을 맺습니다. 나이키가 제안을 하죠, 에이전트한테. 10만 달러 가질래? 우리 주식 10% 가질래? 와, 미쳤다. 이거를 거절했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아예 하지 마. 브랜드가 좀 그러니까 야, 그냥 우리 돈 받고 끝내자. 와. 그래가지고 10만 달러 받고 떨어졌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가지고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이젠 10%면 어마어마한 갑부 아니겠습니까? 평생 놀고 먹어도 제 저희가 안 자식 그대로. 해요. 아. 근데 그랬던 나이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끌어올린 주역 중 하나가 바로 조던과 에어조던이었습니다. 운동화 시장이 몇 퍼센트 이게 좀 이게 통계가 나뉜다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네. 나이키가 전체 시장이 60%, 네. 그리고 나이키 밑에 있는 조던 브랜드가 11%, 나머지는 그 외. 사실 근데 그 당시 농구화 규정이 사실은 좀 홈팀은 밝은색, 양말도 깔맞춤 이게 딱 규정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조던은 그 규정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놨죠. 오. 그러면서 이제 농구화 시장이 좀 더 폭넓게 발전되고 또 규정도 바뀌게 되고 지금 NBA 보시면 선수들이 막 형광색 농구화도 신고 다니고 그죠. 서로 색깔 다른 농구화 신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조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농구화 시장에 큰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킨 조던인데 지금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2015년인가 2016년에 제가 토론토 출장을 갔어요. 네. 엄청 추웠습니다. 영하 28도였어요. 그런데 매장 앞에 줄이 100m 넘게 서 있는 거예요. 서로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 자체도 하나의 문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야, 진짜 그렇게 인기 많은 조던 신발 중에 최고의 시리즈를 뽑자면 바로 에어조단 11입니다.
이 농구화의 컨셉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이너한테 요구했던 거는 정장에도 신을 수 있는 농구화를 원한다. 아, 디자이너는 빡치죠. 이게 진짜 정장에도 신을 정도로 멋은 있는데 정장 구두만큼 불편해요. 여기가 엄청 아파요. 네, 그래서 상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저도 그래요. 농구 기자인데 조던 11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도 이거 친구가 줬거든요. 네. 이거 와이프 거랑 제 거랑 애기 거 이렇게 싹 세트로 줬는데 아무도 신지 않습니다. 발이 다들 아프다고. 그래도 현실 세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농구화. 네, 어. 너무 매니아라면은. 네. 그죠? 그래서 서장훈 씨가 조던 11 시리즈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뭐 다를 때까지 신고 그랬습니다. 선수들이 다 시그니처 농구화들이 있는데 그러면 발매된 시그니처 농구화 중에 누가 좀 제일 좀 잘 나갔는지. 네, 작년에 1위가 코비였습니다. 음. 네, 코비 4 프로토라는 농구화가 있었는데 그게 전체 1위. 야니스 아테토쿤보의 시그니처죠. 줌프릭 1 2위. 그다음에 케빈 듀란트의 KD 12가 3위. 또 카이리가 4위. 또 코비, 그다음에 폴 조지, 카이리 로우 2 이런 네. 식으로 쭉 이어졌는데 일단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망을 하면서 농구화 자체 또 가치가 또 올라간 것도 있고 워낙 편하다 보니까 맞아요. 뭐 앤서니 데이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NBA 선수들이 코비 시리즈를 다 신고 있습니다. 코비 저도 잘 신고 있는데 정말 농구할 때 저한테는 좀 제일 잘 맞는 모델이다. 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특이한 게 폴 조지 같은 경우, 네. 케빈 듀란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좀 어렵게 자랐잖아요. 네. 그 농구화가 얼마나 부모님들한테 부담이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가형 농구화를 처음에 굉장히 많이 선호했습니다. 사실 나이키가 계속 잘 된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잠깐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라기보다는 좀 망신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오. 이게 자이언 윌리엄슨 선수, 이 선수가 경기에 뛴다고 했을 때 이제 전국적인 관심이 끌어서 전국 방송도 이어지고 기자들도 수백 명 오고. 근데 이 선수가 경기 시작한 지 30몇 초 만에 농구가 펑 터져버린 거예요. 밑창이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넘어지면서 약간 좀 무릎이 뒤틀렸어요. 아. 그래서 경기도 뛰지 못하고 벤치로 가게 되고 나이키는 난리가 났죠. 아니 저희가 나이키 이야기를 좀 했는데 농구화의 양대 산맥하면 이제 아디다스를 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조단도 사실은 예전에는 아디다스를 또 좋아했다고 하죠. 네.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아디다스 신었기 때문에 나는 아디다스랑 계약할 줄 알았다. 근데 이제 뜻밖의 나이키랑 선택하면서 더 뜨게 된 거였는데 그 아디다스가 사실 그때 조던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순간의 선택이. 네. 아디다스가 희한하게 좀 시그니처 대표 모델로 세운 선수들이 잘 안 풀렸어요. 누구 있습니까? 길버트 아레나스,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데릭 로즈. 아. 데릭 로즈 하면서 시카고 데뷔해가지고 최연소 MVP MVP 에. 되고 뭐 시카고 불스가 다시 만원 관중이 되고 엄청난 선풍의 인기를 끌면서 아디다스가 로즈에게 초대형 계약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인대 부상이 찾아옵니다. 맞죠. 지금도 뛰고는 있긴 하지만 전성기 기량을 못 찾은 그죠. 거죠. 그러면서 시그니처 농구화의 매력도 약간 퇴색이 됐고 또 데릭 로즈 시리즈도 더 이상 발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디다스 하면 이제 요 선수가 대표 모델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털보. 요 선수 거 네.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하든. 네. 아디다스 대표하면은 제임스 하든, 네. 데미안 릴러드 그리고 도노반 미첼 이렇게 세 선수가 좀 떠오르고 있고 최근에는 또 마블과 또 협업해가지고 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 그렇게 아디다스가 있고 나이키가 있는데 혜성처럼 치고 들어오는 네. 브랜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언더아머. 이게 커리 농구화로 유명하죠, 사실은. 그죠? 커리가 원래는 나이키 소속이었어요. 나이키 시절만 해도 커리가 쭈구리였습니다. 그죠? 잘 못했죠. 뭐 귀엽고 유망하긴 하지만 발목 부상도 있었고 이 선수에게 과연 거액을 투자할 가치가 있나? 예스라고 답하기는 좀 애매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도 약간 소홀했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름을 철자가 틀렸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커리가 빈정이 상했습니다. 언더아머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나왔던 신발이 바로 요게 커리 원일 겁니다. 이게 커리가 이제 발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타 농구화에 비해서 아 높죠. 발목이 네. 엄청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그니처 농구화 자체가 선수를 좀 대변하는 농구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의 특징들을 잘 살립니다. 디자인 단계부터 선수랑 협의를 하고 기능적인 부분도 선수 요구가 100% 반영이 되고 근데 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목도 높고 또 가볍고 또 접지력 좋고
이런 게 좀 특징이죠. 원 때는 조금 신기 불편했다면 지금은 또 좀 괜찮게 그렇죠. 잘 나와서 저는 세븐 네. 신고 있습니다. 이제 언더아머 브랜드 자체가 또 디자인보다는 약간 좀 퍼포먼스, 기능적인 걸 좀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커리 3 이후에 약간 좀 안 네. 예쁘고 그러다가 정신 차린 거죠. 세븐부터는 좀 다시 다양한 컬러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한국 농구, 프로농구, 남녀농구장 가도 이제 커리 시리즈를 신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거나 네. 좀 아쉬웠다 그러면 댓글로 우리 손대범 우리 해설위원의 욕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욱더 즐거운 NBA 농구 주제로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공유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